카티스템하고서는 뭐 아프다고 해서 찾아오긴 하지만 섬유화가 돼서 이제 안 구부러지고 안 펴진다 해서 오시는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. 정말 그건 디제스트에 정말 재앙이에요, 재앙. 안 구부러지고 안 펴지는 거는. 안녕하세요. 수술 읽어주는 남자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. 수술 읽어주는 남자라고 하는데 수술 읽어준 지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간만에 이제 수술 케이스로 다시 돌아왔어요. 요새 이제 많이 시행하는 그 수술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 카티스템을 주로 쓰죠.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 그거 좀 심심치 않게 좀 하게 됩니다. 카티스템, 특히나 이제 비절개 카티스템이라고 하죠. 원래 오리지널 카티스템은 관절을 열어야 돼요. 열어서 벌려서 보고, 눈으로 직접 보고 구멍을 뚫고 거기다 이제 카티스템을 주입하는 게 이제 오리지널인데, 저는 이제 처음에 수술할 때부터도 이걸 과연 열어야 할까? 이거 굳이 열을 필요가 있을까? 안 열어도 충분히 시야 잘 나오고 주사기로 그냥 주입할 수도 있는데,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티스템을 단 한 번도 이렇게 열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전부 다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잘 시야 확보를 해서 이제 주입을 했는데,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46세 여자 환자분이세요. 엑스레이는 뭐 이렇게 보면은 크게 뭐 이상은 없어요. 자꾸 이제 왼쪽 무릎에 이렇게 물이 좀 찬다고 하는데, 요 부위의 관절 자체는 아직은 관절염 소견도 없어요. 근데 자꾸 물이 좀 찬다고 그래요. 다른 병원들에서 이제 물도 좀 뺐었고 약도 먹었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 그다지 효과가 좀 별로 없는 것 같다. 그렇게 좀 찾아오셨어요. 측면 사진도 보면은 뭐 그다지 이렇게 이상은 좀 없는 사진인 것 같아요. 다리도 이건 이제 다리 모양을 볼 수 있는 스캐노그램 사진이라고 해요. 이제 고관절의 중심에서 쭉 발목 중심까지 이렇게 선을 일직선을 그어보면 서 있을 때 무릎의 어느 부위로 체중이 좀 실리는지 볼 수 있는데, 양쪽 무릎이 그렇게 뭐 많이 휘지는 않았어요. 거의 체중 중심 쪽에 뭐 어느 정도 잘 떨어지고 있고, 뭐 다리가 뭐 크게 휜 거는 아니다.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나? 엑스레이로 뭐 별 이상이 없는데 자꾸 물이 차고 아파요. 그러면 성인에서는 일단 연골 손상을 좀 의심을 해요. 나이가 아직 46세면 사실 젊죠. 젊고 한창 때인데 이거는 조금 뭔가 이상합니다. MR을 좀 찍어서 제대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검사를 좀 진행을 해요. 이게 MRI 사진인데 보시면은 쪽에 약간 이제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. 정상 연골은 이게 평평하게 가야 되는데, 여기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세모처럼 이제 화살표 있는 요 부위가 연골이 조금 안 좋네요. 연골이 좀 이상해요. 보시면 거기서 떨어져 나간 연골 조각이 여기 있어요. 이거 어디서 연골이 좀 떨어져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. 이거 크기가 한 1cm 정도 될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연골 손상이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골 손상이 좀 진행되는 것 같아요. 환자분이 그 물차기 전에 이제 뭐 살 뺀다고 이렇게 뭐 한 두세 달을 너무 열심히 갑자기 이제 급작스럽게 운동을 좀 많이 했다. 뛰기도 많이 하고 걷기도 많이 하고 했다더니 그게 너무 좀 무리가 좀 간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원인은 추정을 하지만,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연골 조각이 떨어져서 이제 떠돌아 다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. MRI 상에서. 이거는 조금 좀 안 좋은 사인이네요. 근데 아까 보면 안쪽에도 연골 손상이 있었는데, 이제 문제는 반대쪽에도 또 연골이 좀 떨어져 나온 게 있어요. 크기를 보면 아까 그 떠돌아다니던 조각은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안쪽에도 연골 손상이 있고 반대쪽에도 연골 손상이 있어요. 두 군데가. 자, 그러면 이제 수술 들어가야죠. 저 정도 연골 손상은 약이나 주사 뭐 소용이 없어요. 충분히 했어요. 3개월 동안 주사도 한 10대 번 맞았고요. 약도 계속 3개월을 먹었대요. 이제 속 쓰려서 약도 못 먹겠대요. 어떻게? 어쩔 수 없죠.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. 나이도 젊고 그다음에 다리가 휜 것도 아니니까 다행히 뼈를 교정할 필요는 없겠고, 그냥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한번 연골 재생을 한번 해봅시다. 연골은 재생이 될 수 있으니까. 그 다음에 나이도 아직 젊고 살 날도 많이 남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자기 연골하고 가장 좀 가깝게 좀 재생이 된다는 카티스템을 좀 써서 한번 재생을 좀 해봅시다 하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이제 수술로 들어가는 거죠. 이거 수술할 때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. 정상적인 연골은 보시면 아주 좀 깨끗해요.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짱한 연골들은 이렇게 완전히 맨질맨질하고 깨끗한 하얀색으로 좀 보여요. 이게 이제 정상적인 연골이죠. 그런데 안 좋은 데 가보면 이건 뭐 이렇게 계곡이
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생기듯이 뭔가 연골이 쭉 좀 갈라져 있어요. 이거 실제로는 눈으로 보이는 건 이렇게 손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주변이 다 좀 뼈에서 이미 들떠서 덜렁덜렁한 상태예요. 아까 MRI에서 봤던 그런 연골 조각은 아마 이런 부위들이 진행이 돼서 좀 떨어져 나갔겠죠. 반대쪽 MRI에서 이제 좀 전 내측 여기 외측인데 반대쪽은 진짜 넓게 연골 조각이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갔어요. 여기서 나온 연골 조각이 아까 그 MRI에서 떠돌아다녔던 그 크기랑 비슷하네요. 여기서 떨어진 게 맞을 것 같아요. 안쪽 바깥쪽 다 연골이 안 좋네요. 안쪽도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좀 정리를 하고 보니까 위에까지 좀 많이 길게 좀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패여 있는 게 확인이 좀 되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양쪽 다 MRI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연골 손상이 좀 커요. 되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MRI에서 보이는 부위보다는 실제로 더 들어가면 대부분 다 좀 더 크더라고요. 연골 손상이.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는 좀 공사가 조금 큽니다. 예. 그래서 연골을 재생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그 안 좋은 연골들은 다 까내야 돼요. 좀 전에 이제 길게 계곡처럼 있었던 데는 그 연골 손상의 그 가장 심한 부위, 극히 일부분이고요. 실제로 이제 뼈에서 떨어져 있는 연골들은 다 제거를 해야 돼요. 그럼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. 그 아직은 성인에서 이미 뼈에서 떨어진 연골을 갖다 붙이는 기술이 그렇게 발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. 물론 나중에 기술이 발전이 되면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이제 그런 방법이 없어요. 물론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에서는 일단은 붙여보기도 해요. 한데 성인에서는 이제 붙여봐도 붙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다 정리를 해요.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넓은 연골 손상 부분이 좀 보이게 돼요. 이 아래쪽에 이제 약간 살구색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뼈인 거죠. 예, 실제로 우리가 연골 재생을 해야 될 부위예요. 예, 크기를 좀 재는 거예요. 이 수술 기구가 이게 대략 한 요 정도에서가 한 5mm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대략 연골 손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최소한 1cm가 넘겠죠. 이거는 알 수가 있어요. 연골 손상 범위를. 그리고 나서 카티스템을 주입을 하려고 그러면 카티스템을 뼈에다 구멍을 뚫어야 돼요. 일단은 구멍을 뚫어야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주입을 할 수가 있죠. 마치 그 땅에다 흙을 파고 씨앗을 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연골에 씨앗을 심는 거랑 마찬가지죠. 그래서 카티스템 그 주입을 위해서 이것도 이제 절개하지 않고 하는 거죠. 내시경으로. 그래서 구멍을 뚫습니다. 그러면 구멍이 좀 보면 여기 작은 구멍도 있고 여기 보면 큰 구멍도 있고 이런 식으로 카티스템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구멍을 이제 만들어요. 이게 뭐 내시경이라서 무지하게 확대돼서 많이 커 보이는데 완전히 구멍이 뻥 뚫린 건 아니고요. 여기 대략 한 3, 4mm 정도 됩니다. 지름이.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빼죠. 왜냐하면 물이 있는 상태에서 카티스템을 주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다 그 카티스템 처음에 초창기엔 젤리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좀 씻겨 나가거나 흐트러져요. 그래서 일단은 물을 다 빼요. 예전에는 요 물을 빼고 시야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절개하라고 했어요. 절개해서 다 열고 물을 깨끗하게 좀 빼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으로 보고 구멍을 뚫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카티스템을 넣으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물 다 뺐는데 절개 안 했는데 내시경만으로도 시야는 충분히 잘 보여요. 절개를 해도 이거보다 더 잘 보기는 쉽지 않아요. 저는 절개하면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오히려 내시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깨끗하게 뭐 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빼낼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 좀 보시면은 주사기가 이제 보이시죠? 그래서 주사기에 이제 요 끝털이에 이제 카티스템용 주사기가 달려 있고요. 요 주사침을 통해서 요 안에 구멍 안에 카티스템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. 자, 요 보시면은 뭔가 젤리 같은 게 이렇게 좀 아까 그 빈 구멍이 들어찬 게 보이시죠? 요게 바로 카티스템이에요. 카티스템을 구멍 하나하나마다 다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주입을 좀 해요. 보면 아까는 이제 안쪽에 주입을 좀 한 거고요. 요거는 바깥쪽에 똑같은 방법으로 구멍을 다 뚫고 카티스템을 주입을 좀 하고 있죠.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이게 잘 주입됐는지 MR을 찍어보면 보시면 이게 뾰족하게 보이는 데가 여기가 이제 그 구멍이에요. 보면 안에 뭔가 이렇게 색깔이 여기 보이는 하얀색은 물 색깔인데요. 여기 구멍에 차 있는 건 다른 색깔이죠. 구멍에 차 있는 구멍 속 안하고 비어 있는 그 공간만큼에 이렇게가 지금 카티스템이 약간 좀 진한 회색으로 좀 차이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. 이게 수술하고 다음날 찍은 사진이지만 이미 카티스템이 그 위치에서 잘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죠.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
연골로, 단단한 연골로 좀 재생이 좀 될 거예요. 측면에서도 보면 카티스템 구멍 뚫은 게 작은 구멍 2개하고 큰 구멍 하나하고 여기 안에 잘 차 있는 게 보면 요만큼이 벌써 뭔가가 차 있는 게 좀 보이죠. 비어 있지 않고 카티스템이 잘 이게 내시경만으로도 잘 차 있는 거를 충분히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오늘은 비절개 카티스템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. 비절개 카티스템이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뭐 미용 쪽으로도 훨씬 우월하죠. 왜냐면 절개 안 하니까요. 그냥 내시경 딱 구멍 2개, 요거 그냥 5mm짜리 구멍 2개만 뚫고 다 할 수 있거든요. 미용적인 거 중요하죠. 그 다음에 덜 아파요, 생각보다. 이게 뭐 뼈에다 구멍 뚫고 뭐 이렇게 뭐 넣고 했다고 하는데 환자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은데요? 라고 얘기를 해요. 당연히 이제 뭐 많이 째는 것보다는 조금 이게 구멍만 뚫었으니까 훨씬 좀 덜 아프기는 하겠죠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. 그 두 가지는 사실 부수적인 거고, 가장 중요한 거는 섬유화가 진행이 잘 안 돼요. 내시경만으로 하고서는. 절개하고 나서는요, 섬유화 진행된 사람이 적지 않아요. 저한테 카티스템 하고 나서 뭐 계속 아프신 분들도 오지만 가끔은 다리가 안 구부러져, 펴지지도 않아. 거의 뭐 그냥 뻗정다리가 돼가지고 카티스템을 하고 나서 그런 분들 제가 경험을 좀 해봤어요. 물론 그분들 재수술 해가지고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좋아지긴 제가 도와는 드렸지만, 아니 이게 뭐 뼈 부러진 것도 아니고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그냥 무릎 조금 한 3cm 정도 열어서 그냥 구멍 뚫고 카티스만 넣었을 뿐인데 무릎이 안 구부러져.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. 일단 무릎 수술하고 나서 제일 좀 심각한 부작용이 사실은 섬유화예요. 어떤 수술이든지. 인공관절도 마찬가지, 별골술도 마찬가지, 카티스템도 십자인대도 마찬가지. 안 구부러지고 안 펴지면 그때부터는 그게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. 원래 내가 했던 수술보다도 다리를 구부릴 수가 없어. 운전이 안 돼. 걷는 것도 제대로 안 돼. 다리에 의자에 똑바로 앉을 수도 없어. 얼마나 불편한지는 정말 그 섬유화로 고생했던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게 정말 힘들다고 해요. 목발 짚고 다녀야 돼. 다리가 안 펴져서. 안 구부러져서 운전도 못 해. 승용차도 못 타요. 얼마나 힘들겠어요. 가장 중요한 건 비절개 카티스템이 가장 좀 좋은 이유는 그런 섬유화가 없다. 저는 한 케이스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, 다른 데서도 관절 내시경으로 카티스템 하고서는 뭐 아프다고 해서 찾아오긴 하지만 섬유화가 돼서 이제 안 구부러지고 안 펴진다 해서 오시는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. 정말 그건 디제스트예요. 정말 재앙이에요, 재앙. 안 구부러지고 안 펴지는 거는. 일단은 뭐 카티스템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내시경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, 그런 비절개 카티스템은 미용적인 부분, 통증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섬유화가 안 되는 부분, 그 세 가지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되는 우월성을 좀 가지고 있다. 물론 내시경만으로 시야 확보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. 초보자가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하실 때, 카티스템 수술 특히나 하실 때 가급적이면 비절개해서 그냥 내시경만으로 하시는데 해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,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. 물론 열어서 했다고 나쁜 거 아니죠. 당연히 열어서 해도 재활 잘 하시고 하시면 결과는 되게 좋아요. 근데 열어서 했는데 재활 잘 못하신 분들, 내지는 열어서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설명도 못 들으셨던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정말 크게 좀 후회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. 카티스템하고 중요한 건 일단 6주 정도는 목발 쓰셔야 돼요. 저게 맨 처음에 보시면은 젤리 같아, 젤리.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젤리예요. 저 상태에서 한 6주가 지나야지 좀 내가 발을 디뎌도 디딜만 해져요. 그 정도 돼야 좀 단단해져요. 근데 6주가 됐다고 해서 다 단단해, 이게 다 이렇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. 그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. 6주가 되면 그냥 발을 디딜 수 있다 뿐이지 아픈 거는 그대로 있어요. 좀 시려요. 시리고 찌릿찌릿하고 좀 불편해요.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좀 걸을만 해져요. 6개월 정도 되면 이제는 좀 안 아픈 것 같아요.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카티스템 수술하고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좀 불편해요. 이게 처음에 이제 뭐 6주 정도 되면 내가 발을 디딜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돼야 이제는 좀 뭔가 내가 체중을 싣고 좀 자극을 해도 좀 이렇게 큰 충격이 안 갈 정도로 단단해져요. 일단은 카티스템 수술하시고 이제 드라마틱하게 바로 뭐 6주 만에 발 딛는다고 안 아픈 거 아니고 좀 상당히 좀 기간이 좀 지나야 좀 덜 아파진다. 그런 특성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. 수술 전에. 나중에 수술을 하고 나서 뭐 계속 내 수술했는데 그 좋다는 카티스템 했는데 왜 계속 아프냐?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야 카티스템이 충분히 체중을 둬도 자극을 안 될 만큼 단단해지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. 마치 시멘트 양성하는 것 같죠.
처음에는 이제 말캉말캉하고 발 디디면 푹푹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씩 굳어가면서 단단해지잖아요. 예. 2, 3일 정도 되면 발 디딜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축축하고 완전하지 않잖아요. 예. 시간이 지나가야 이제 단단해집니다. 카티스템도 마찬가지. 그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 있어요. 물론 6주 정도 발을 못 디드니까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근육 다 빠지죠. 그러니까 6주까지 그냥 발 딛지 말고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계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그 사이에도 발 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들, 대퇴사두근 운동, 앵클 펌프 등등의 그런 근육을 좀 자극할 수 있는, 내가 체중을 안 싣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은 꾸준하게 해 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나중에 발 딛는데 근육 다 빠져 있어. 그러면 절개될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되면 거의 한 1년 정도 정말 피눈물 나게 재활해야 반대쪽에 한 80%까지 올까 말까요. 그래서 6주까지 꼭 목발을 쓰시지만 근육 운동은 바로 수술하고 2, 3일 정도 지나서 통증 좀 가라앉으면 바로 시작해야 된다. 그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은 제가 비절개 카티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.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충분히 좀 보셨을 거고요. 비절개 카티스템의 장점,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발을 딛지 말아야 되는지, 근육 운동은 바로바로 좀 시작해야 되는지,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드렸고요. 이미 뭐 수술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수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는데 이런 제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. 자,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 좀 좋은 시간이 되셨다고 그러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그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